제목 재판의 온기. 서울지방법원 제7형사부. 차가운 법정의 공기가 팽팽하게 감돌았다. 피고인은 60대 노인 김영수 씨였다. 그는 주름진 얼굴의 초조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김영수 피고인은 노숙자에게 빵을 훔쳐다 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변론이 있습니까?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김영수 씨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예, 맞습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빵과 우유 몇 개를 훔쳐 노숙자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전 절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배고파 보여서. 검사는 단호했다. 법은 법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절도 행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인 편의점 주인은 매출에 타격을 입었고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기본 원칙입니다. 법정에는 조용한 웅성거림이 흘렀다. 몇몇 방청객들은 노인의 사연을 듣고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고, 일부는 법이 엄격해야 한다는 의견을 품고 있었다. 변호사가 나섰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훔친 것이 아닙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며 자신보다 힘든 사람을 위해 행동하셨습니다. 또한 피해자인 편의점 주인은 이 사건을 알고 선처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법정이 다시 조용해졌다. 판사는 조용히 서류를 넘겨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잠시 후 판사는 무겁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선고를 내렸다. 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닙니다. 법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김영수 피고인은 절도죄로 기소되었으나 그 동기와 피해자의 탄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피고인의 따뜻한 마음을 존중하여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온정을 베푸는 일이 법을 어기는 방식이 아닌 더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법정 안에 작은 박수가 퍼졌다. 김영수 씨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편의점 주인은 법정을 나오며 김영수 씨에게 빵 한 봉지를 건넸다. 이건 합법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방법 말고 같이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요. 김영수 씨는 빵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제목 정의의 갈림길. 1990년대 말 서울의 한 법정. 오늘도 무수한 사람들이 다투고 있는 그곳에서 특별한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재판의 주인공은 한 번도 법정에 나와 본 적 없는 평범한 사람 김태수였다. 그는 시골 출신의 작은 농부였고 서울에서 일하는 동생이 보내준 돈으로 농사를 지으며 꾸려 나가고 있었다. 그의 재판은 단순히 가족 간의 싸움으로 시작되었다. 김태수는 그의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80대의 아버지를 돌보는 것이었지만 그가 동생에게 빌려준 돈을 갚지 않으면서 갈등이 시작되었다. 동생은 어머니를 돌보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수의 모습이 문제가 됐다고 주장하며 법정에서
갈등이 시작되었다. 과연 김태수가 부모를 돌보는 것이 그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형편이 어려운 부모를 이용해 자신이 받는 혜택을 노린 것인지가 재판의 핵심이었다. 법정의 분위기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동생의 변호사는 철저히 법리적인 입장에서 김태수가 부모를 돌보는 일에 진정성이 없다며 그가 더 많은 재산을 챙기려고 했다는 주장으로 판결을 끌어내려 했다. 반면 김태수의 변호사는 그가 평생 가족을 위해 애쓰며 살아왔음을 증명하려 애썼다. 그리고 김태수 자신은 그저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만을 풀어나갔다. 저는 그저 아버지와 어머니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땅을 팔지 않고 그들을 돌보며 살아가고 싶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이기에, 부모님이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판의 마지막 날, 재판부는 정적이 흐르는 법정 안에서 판결을 내리기 시작했다. 판사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을 정리한 후 다시 눈을 떴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시작했다. 이 사건은 돈과 법의 경계를 넘어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해 묻고 있는 재판이었습니다. 김태수 씨, 당신은 법을 지키려 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이 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그가 부모를 위한 마음이 진심이라는 점,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판결은 의외였다. 김태수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재판부는 가족을 위한 진심을 인정하며 법정에서의 갈등이 오히려 그들의 관계를 되살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김태수에게 동생과의 원만한 합의를 요구하면서 이 사건이 더 이상 가족 간의 싸움으로 남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김태수는 재판이 끝난 후 눈물을 흘리며 부모님에게 돌아갔다. 그동안 돈에 얽힌 갈등을 떠나 부모님을 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게 된 순간이었다. 동생도 그 후 가족 간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평화롭게 재결합했다. 이 이야기는 법의 엄격함과 가족의 의미를 동시에 다루며 갈등을 해결하는 진정성과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립니다. 재판에서의 판결은 법리적인 원칙만으로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이해와 사랑의 요소를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목, 빵과 신뢰의 재판. 스위스의 한 작은 마을, 알프스 산맥이 펼쳐진 고요한 마을에서 일어난 재판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화제가 되었다. 사건은 아주 단순하게 시작되었지만 그 결말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다. 마을에서 유일한 빵집을 운영하는 알렉산더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신선한 빵을 구워 마을 사람들에게 판매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구운 빵을 사러 온 클라라라는 여인이 빵에 들어간 재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고소를 하게 된 것이다. 이 빵에는 유기농 밀가루가 아니라 보통 밀가루가 들어간 것 같아요. 클라라는 말했다. 이것은 건강에 해로워요. 게다가 매일 아침 같은 재료로 만드는 게 너무 지루해요.
알렉산더는 당황하면서도 빵의 재료에 대해서는 항상 최선을 다해왔다는 것을 주장했다. 저는 항상 가장 신선한 재료로 빵을 구워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밀가루는 모두 유기농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을 사람들 중 한 명인 에밀이 나타나서 클라라를 도와주겠다고 나섰다. 그는 클라라가 말한 대로 유기농에 민감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고 자신도 빵에 들어간 재료에 대해 강하게 의견을 내기 시작했다. 클라라 씨가 맞아요. 우리가 마시는 물도 먹는 음식도 모두 건강을 생각해야 해요. 에밀은 재판에서 열변을 토했다. 알렉산더 씨는 유기농이라는 말을 너무 남용하는 것 같아요. 밀가루의 품질에 대한 보증이 전혀 없잖아요. 이 사건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마을 주민들은 두 사람의 의견에 따라 서로 나뉘기 시작했다. 결국 재판이 열리게 되었고 마을 법원에서 판사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히 진지하게 시간을 들였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밀가루의 품질이 아닙니다. 판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사람들 간의 신뢰,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판사는 한 달 동안 마을 사람들을 만나며 결국 어느 날 클라라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원하는 건 단순히 더 건강한 빵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가 제공하는 빵은 마을 사람들에게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 빵이 단순히 건강을 위한 음식이 아니라 이 마을의 문화와 전통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결국 판사는 양측에게 양보를 요청하며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알렉산더 씨는 밀가루의 품질을 보장하고 클라라 씨는 더 이상 고소하지 않겠다는 조건 하에 두 사람은 협력하여 건강한 빵을 만들도록 하세요. 마을 주민들은 각자의 선택에 따라 건강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을 사람들은 판결을 듣고 기뻐하며 결국 알렉산더와 클라라는 함께 유기농 밀가루를 사용한 다양한 종류의 빵을 개발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서로를 이해하며 협력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마을 사람들에게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고 그 후로 마을 사람들 간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다. 재판의 결과가 단순히 법적 판단에 그치지 않고 마을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 감동적인 결말을 만들어낸 것이다.